요즘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대화를 섣불리 잘못 나눴다가 내 생각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가 이상하게 오해만 남기고 쟤랑은 손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화가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은 그런 상황은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나랑 생각은 좀 다르지만 말은 통하네 라는 인상을 가지고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네풀입니다. 여러분, 인생 조금 쉽게 살아가는 것 같은 호감형 인물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모나 목소리 같은 외형적 조건이 호감형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었거나 대화가 잘 통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중에서 단연코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거는 외모겠죠. 그리고 그나마 제일 쉬운 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 그리고 가장 효과가 지속되는 거는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와 대화가 정말 잘 통한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책 어른의 문답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광고 타임 가지면, 이 책은 우리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이기적 유전자의 작가 리처드 도킨슨이 강력 추천한 요즘 베스트셀러인데요. 이번에 리커버본이 나와서 교보문고에서 한정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 어른의 문답법에는 정치관, 도덕관, 종교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대화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는 36가지 대화법이 알차게 담겨 있는데요. 편가르고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면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꼰대 화법, 비호감 화법, 이런 게 판을 치는 요즘 이 책 안에 있는 총 6장을 다 읽으시면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비호감 대화는 피하시고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대화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호감화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상황 설정을 간단하게 해놓고 들어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상대의 호감을 끌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은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혹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상대와도 대화를 나눌 때를 가정하고 하고자 해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대화를 섣불리 잘못 나눴다가 내 생각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가 이상하게 오해만 남기고 쟤랑은 손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화가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은 그런 상황은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나눴을 때 얘랑은 그래도 나랑 생각은 좀 다르지만 말은 통하네 라는 인상을 가지고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호감 화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소개드릴 화법은 어른의 문답법의 1장 품격 있는 대화의 7가지 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법이 나오는데, 그중 3가지 어떤 기준으로 뽑았냐면, 사람들이 놓치기 쉽지만 생각만 조금 바꾸면 적용이 바로 가능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실생활에 적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구축에 공을 들일 것, 이건데요. 최근에 대선이 이슈였잖아요. 이때 즈음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날이 서게 됩니다. 왜냐면 이때는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것 자체가 상대방을 경계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거든요. 내 후보의 경쟁자가 뽑히는 건 나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물론 정치 중요합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 정말 큽니다. 근데 정치적 이슈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적대시하거나 손절하는 거, 그건 굉장한 불이익입니다. 일례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당장 손 하나 보태줄 사람은 내가 지지하는 그 특정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나랑 정치적 성향은 좀 달라도, 그리고 좀 대화 코드는 좀 맞지 않아도 나랑 항상 붙어서 일하는 대리님이거든요. 그 대리님이랑 잘 지내는 게 일상에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견해를 타인에게 설득하고 싶다? 그래도 내 생각을 앞세워서 대립각을 세우는 거는 사실은 설득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조금 되겠지만요. 친근한 관계가 구축되어야 상대방이 나를 믿고 마음을 열게 되며 의견의 골을 원활하게 메울 수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내 정치적, 도덕적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 견해 이꼴 내 입장 이렇게 생각하고 나랑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대립각을 세우면 사실은요, 사람이 대화를 하잖아요. 100% 나랑 견해가 같고 입장이 같은 사람 없거든요.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고립되는 건 누구다? 나 자신입니다. 두 번째, 화제를 언제든지 바꿀 준비를 할 것. 자, 앞서 말씀드리기로 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내 욕구를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꼰대를 싫어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천천히 따져보면은 그렇게 틀린 얘기하는 거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왜 싫냐? 내가 옳다라는 거 인정받으려고 끝까지 자기가 주장하는 거를 주제로 삼고 늘어지거든요. 그게 싫은 거죠. 가족들과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생각을 한없이 늘어놓아 흥을 깨는 친척 한두 명은 꼭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대화가 난감하게 흘러가면 언제든 더 가벼운 화제로 전환해도 좋다. 화제가 바뀌고 나서는 그 무거운 주제를 다시 거론하지 말자.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제 가까운 지인이랑 대화를 하다가 부동산 관련한 주제가 나왔는데 저도 모르게 제 주장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길게 막 늘어놓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대화 주제를 꺼낸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 제가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은 워딩이 똑같지는 않은데 내가 이러려고 대화를 시작한 건 아닌데 분위기 갑자기 백분토론 만들었네? 미안하다.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막 전문가처럼 엄청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열 올려가지고 세게 얘기한 것 같다. 이러고 그냥 다른 근황 주제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이 기분을 좀 푼 것 같다고 다시 그 대화 주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또 내 주장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꼰대 이미지 완전 바뀌는 거죠. 사람 사이가 오늘 하루만 보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관계가 이어지다 보면은 또 신뢰가 쌓이다 보면 내 생각을 또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고 그러고 설득력도 더 높아져요. 분위기가 과열된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다른 주제,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이해와 양보는 내 몫으로 줄 것. 무조건 손해보라고 이 뜻 아니고요. 한번 끝까지 들어주세요.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하는 주장, 생각에 대해서 반발심이 들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사실 많을 텐데 그때 난 그거 이해 안 되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이런 말을 하거나 태도를 보이면 사실은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날 좀 설득시켜봐. 이런 태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이 대화를 고할 건지 스탑할 건지 맡기는 태도가 돼요. 상대방이 나를 설득할 의지를 꺾으면 그 대화는 그냥 끝이잖아요. 그리고 그 대화의 끝이 관계의 끝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내가 관계를 이어가려는 그런 포지셔닝을 가지려면은 일단은 이해해주려는 그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가 날 설득시켜봐.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나는 네 말을 더 들을 용의가 있고 관계를 지속하는데 의지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화 중에 양보해라 이 말은 상대방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순서가 겹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상대방이 먼저 말을 할 발언권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하려는 말을 완전히 다 해가지고 나에게 발언권이 온 순간에도 상대방이 말했던 그 대화 주제를 따라서 대화를 이어나가면은 더 좋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상대방이 이제 말을 딱 끝냈는데 기다렸다는 뜻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탁 해버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 얘기 잘 안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한 말을 한번 더 마무리를 해주고 내 얘기로 들어가면은 좋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인정을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내 자존심은 조금 내려놓고 이해하는 포지셔닝을 취하고 양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해주는 포지셔닝을 만들 수 있어요.
좀 쉽게. 솔직히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 대부분이 다들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생기는 문제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인정을 해주는 포지셔닝이 된다? 별로 갈등이 생길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에게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나에게 신뢰감을 느끼게 될 거고요. 이렇게 신뢰를 쌓은 다음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에는 무게가 실리죠. 훨씬 상대방에게 잘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화법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대화법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설사 나를 그닥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를 우호적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호감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약을 잠깐 해드리면 첫 번째, 관계 구축에 공을 들일 것. 두 번째, 대화의 화제는 언제든지 바꿀 마음의 준비를 할 것. 이해와 양보를 내 몫으로 둘 것. 사적인 인간관계에서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렇게 지내도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나랑 생각이 상당히 다른 사람들도 상대해야 하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순간도 있단 말이죠. 그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화법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책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미네플이었습니다.